이번 주 승부. YTN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지금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저가 한 30분 전에 왔는데도 그때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은 프로라면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일찍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배종찬 소장님 없을 때 따끔하게 제가 또 면전에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또 면전에서는 약해서 네. 뒷담화로 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우리 이 소장님, 이은영 소장님 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은영 소장님 승자 어떤 거 꼽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란 외교부를 꼽았습니다. 이게 예. 저는 좀 반어적인 의미로 꼽았거든요. 아마 기사들 지금 한 2, 3일 사이에 이 이란 정부의 그 태도 굉장히 좀 강경하고 지금 맞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 정부가 지금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마치 뭐 이제 어떤 하나의 뭘 잡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를 반어적 의미에서 이란 외교부를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건수 잡았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의 빚이 있잖아요. 70억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8조 원 정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죠.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이란 측에서는 이거 언제 갚을 거냐 그렇죠. 그러면서 네. 지속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그 발언을 함으로써 야 요거는 기회로 좀 삼아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란 측에서 이거를 그렇게 딱 포착한 것 자체도 좀 눈여겨봤는데요. 그 포착을 하고서 이게 이제 중동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중동 국가들은 이렇게 한 번에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한대요. 살펴보다가 지켜보다가 수위를 조금 높이고 또 지켜보다가 또 네.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보복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발언 수위가 대응이 없는 듯 했는데 그 이란 정부 외교부 쪽에서 먼저 우리 그 이란에 있는 주한 한국 대사를 초치를 했고 초치란 말은 아마 좀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예. 네, 불러들여서 의자에 앉혀놓는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약간 항의성으로.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사안보다는 보통 그쵸.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불쾌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항의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외교적인 어떤 이것도 하나의 언어, 또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란 측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그 대사를 초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맞조치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란 측이 지금은 좀 잠잠하게 있는데 아마 이거가 이대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그 히잡 그 관련한 그 사망자 있었잖아요. 히잡 미착용 때문에 그 예. 이제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5개월 이상 이란에서 지금 그 공개 처형 20대 항의하는 그 젊은이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 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 처형이 있었어요. 네,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개월 되어 있고 계속 이거 히잡을 미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젊은이들이 정부에 지금 그 항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란 측에서는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그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약간 수세에 몰려 있다가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딱 잡아서 지금 건수 잡은 형태로 이제 지금 국면전의 그런 흐름으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윤 대통령 발언이 저는 이 발언을 보면은 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예.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 뒤에 말을 왜 붙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는 진짜 그냥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 말처치 솔직히 이해가 격려를 안 하러 되는데. 갔는데 왜 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요. 고생 많이 한다. 그렇죠. 예, 이국 땅에 와서 고생 많이 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게 격려인데 이 네. 얘기를 왜 붙였는지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히잡 미착용과 관련해서 그 이란 정부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가 이제 항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가치주의적인 외교 또는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이란을 적으로 좀 약간 안 좋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불필요한 발언이었고 그 자리에서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꺼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뒤에다가 우리 적은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과 이란을 등치시켜버리는 이런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한 언어를 사용한 거죠. 그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정부가 지난해 그 히잡 미착용 의문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서 이란을 제명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찬성표를 그렇죠. 던져야 된다고 네. 보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요것도 조금 기분 나빠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확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이런 중동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정치 사안이나 이런 사회 현상만 갖고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다 종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게 사실 이제 히잡 미착용에 대한 거는 저나 뭐 앵커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부당한 그런 이제 정부의 지금 대응이 젊은 세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한국의 이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서 이란을 제명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거에 대해서 지금 보복적 성격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맞조치하면서 서로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일단락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반어적으로 승자를 이란 정부로 갖고 왔지만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하시면서 이제 내일 들어오시는데 이 순방 효과가 과연 있었을까? 사실 이란은적 발언 이것 때문에 좀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 지금 많이 묻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일즈 외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내가 대한민국의 1등 영업사원이다. 그렇죠. 이런 발언도 하고 장관이 8명이나 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부터 이재용 부회장도 해가지고 재계 관계자들 다 가고 네. 성과도 있었고요. 심지어. 실제 이제 초기엔 성과가 많이 보도가 됐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렇죠. 한 37조 원, 뭐 40조 원 가까이 투자 유치 약속도 네네. 받고 그런데 이게 다 그렇습니다. 묻혀버렸어요. 다 사실은. 묻혔어요. 다 묻히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거 대통령 본인이 그러니까요.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방을 나가시면은 사실 이게 순방은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과거엔 그랬죠. 네, 근데 지금 그 효과를 계속 못 보고 있다. 근데 나가시기만 하면 지금 뭔가 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오늘 그 갤럽이 이 데이터 발표하는 날인데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오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자료를 보면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6% 긍정 평가가요. 그다음에 부정 평가는 57%에서 55%로 2%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좀 순방이라는 그 빅 이벤트 안에서 이걸 봤을 때는 거의 순방 효과가 지금 없는 걸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막 5%포인트 이상씩 맞습니다. 오른 적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예. 특히 이번에는 이제 그 세일즈 외교라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딱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못해도 한 3%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뭐 1%포인트.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은 이제 거기는 좀 1.6%포인트 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30%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이 지금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번에 갤럽 조사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부정 평가 이후로 외교가 1위 15%. 네. 그런데 긍정 평가 이후로도 외교가 17%.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지층에서 네.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란에 대한 이 발언 네, 이거에 네, 네.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외교 성과 뭐 특히 이제 경제 성과를 보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여사님이 이번에 가서 뭐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친밀감을 과시하는 그런 또 행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만수르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예. 만수르 그 지금 부총리 아랍에미레이트 부총리인 만수르 요 분과 뭐 약간 친교도 나눈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법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 그 배종찬 소장께서 오늘 승자로 꼽아온 게 만수르였어요. 그래서 만수르, 제가 없는 네. 김에 다 해버릴게요. 그냥 내가 배종찬이다 생각하고 뭐 얘기해 보지 뭐. 그래서 만수르를 꼽아왔는데 사실 만수르는 뭐 우리가
부자의 네. 상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필요하면은 그냥 구단 같은 거 막 인수하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 맨시티라고 하는 그 네. EPL 네, 네, 네.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제 구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을 쌓아서 화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광폭행거에 하는 거 보면은 예. 선거에 출마하시려나 뭐 이런 거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 순방하기 전에도 그 서문시장 예. 방문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좀 잘 보이시더라고요. 카메라 예.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만수르하고도 그 굉장히 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나 봐요. 그래서 만수르가 한국을 방문할 건데 어디 좀 갈 때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 예. 그러니까 그럼 내가 추천해줄게. 별도로 나한테 또 연락해라. 이런 얘기까지 서로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이은영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지금 TV를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화면이 잠깐 깜깜해졌어요. 큰 곰이 한 마리 지금 지나갔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즐리 곰이죠. 예. 네네. 귀염둥이 배용찬.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귀여운 근데 거. 예. 오면서 택시로 다 듣고 아, 있었거든요.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험담을 할 줄 몰랐고 예. 김진일 대표는 또 유학도 하시고 상당히 좀 격이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예. 그게 다 무너지면서 김준일 수석 에디터도 네. 톱뉴스 사람이구나. 예. 상당히 지금 거칠고 야비하구나. 아니 잠깐만 네. 저를 초치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워서 근데 진짜, 잘못은 지금 소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예. 지금 문책을 받는 느낌이라서 만수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번 물론 이제 지금 저에 대해서 이제 왜 뭐 프로답지 못하게 못 오느냐 이게 억수로 화가 나면서 만수르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예. 만수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총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성자로 이제 이은영 소장님께서 이제 이란을 선택한 것처럼 예. 대통령이 그 발언만 없으면 사실 이번 순방에서는 건질 게 참 많거든요. 이번 승자가 뭐 하마터면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실은 가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나친 말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그 발언이 이제 큰 타격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만수르 부총리가 성자라고 본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 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니까 혹시 또 조규성 선수를 좀 스카우트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곧 온다고 하니까 예.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되면서 만수르가 억수로 되는 거 아니냐. 억수로 경제에 우리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기대감도 저는 그래도 뭐 성과는 또 성과대로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또 비화됐던 발언 부분은 또 그렇게 또 구분해서 평가를 한다면 예. 만수르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순방 효과를 좀 그래도 가치 있게 또 부여해 줄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네, 맨시티 구단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친근했던 것 같아요. 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국내에 얼마 전에 왔었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 금액을 약속을 했고 만수르까지 오면은 일단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MOU 같은 거 체결을 하면은 MOU가 실제 계약으로 성사되는 확률이 3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2019년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와서 8건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번에 온 거 말고 과거에 예. 그런데 그 중에서 4건만 성사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낮은 비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면은 대충 적어도 그럼요. 몇십 조는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예. 또 다보스 포럼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중국 발언 가지고 또 이제 비하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성과는 성과대로 논란이 되는 부분 논란이 되는데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또 스위스 연방 찌리 연방 공내를 방문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면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예. 또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300억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공동 성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사될 그것이 그대로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예.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2019년에 왔을 때는 그 직후에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돼버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MOU가 안 됐던 저런저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성과는 사실 그 역대 정부들부터 쭉 쌓아온 그게 이제 축적된 어떤 그 응집된 결과물이거든요. 예. 근데 정말 아쉬워요. 이 부정평가 아까도 나왔지만 외교가 1위지만 2위가 발언부주의가 10%나 돼요. 그래서 외교와 발언부주의 합치면 25%나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굳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국가잖아요. 예. 수교도 오래 했고. 테헤란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테헤란에 그렇죠. 서울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란 국민들이 또 한국 엄청 좋아한대요. 네, 대장금 예전에 대장금 시청률이 97%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예. 말씀은 안 들었는데 예. 오죽하면 우리가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이랑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청취자분들께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아니라 이런으로 한번 밀어봐라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뉴욕에서의 또 발언 파장도 또 연결되는 것이고 구분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일단 승자 얘기는 하고 4부에 가서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패자 그리고 승부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 이어서 4부 이번 주 승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승자를 배충찬 소장님은 만수르 예.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은 이란 정부 꼽아주셨는데 패자 이어가겠는데 지금 배종찬 소장님이 꼽아온 게 네. 패자가 외교부네요. 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은영 소장님이 한 거하고 같은 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은 이제 우리가 뭐 이미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저는 결국 이런 외교적인 현안에 있어서 또 외교 현장에서 이슈에 있어서 물론 이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후적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대응을 그죠. 그럼 예. 말씀하신 대로 수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계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현장 조치가 있고 또 보도 협력이 있고 사후 외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생방송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바로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했을 때 누가 옆에 외교 의전 비서관도 있을 테고 참모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러면 대통령님 그건 아닙니다. 좀 두 나라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라면 그게 수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현장에서. 아니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도 방송하고 또 패널로도 활동을 하시지만 뭔가 우리가 좀 잘못된 수치가 있을 때도 또 표현이 있을 때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보도협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말이 잘못 나갔을 때 실제 이것이 내용이 공개적으로 나가기 전에 보도 협력을 현장에서 뭐 풀 기자들이면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대통령 발언문 전문하고도 근데 그 내용을 몰랐을까? 아무도 그러면은 외교부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의전 관실이 있을 텐데 외교안보실도 있을 텐데 제가 아는 그 김성한 안보실장은 상당히 이 외교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거든요. 예, 예. 근데 몰랐을 리 없을 것 같고. 그럼 뭔가 그 순간에 왜 그 부분이 포착이 안 됐을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후 전은 외교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칠 파장은 이란이겠죠. 그러면 이란 외교부 장관에게 박시훈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거든요. 예. 통화해서 대통령의 진위가 그게 아니다. 이걸 좀 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란 외교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totally unaware. totally unware이라는 것은 몰라도 이 양국 간의 관계를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의 관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무지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런 발언이 나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외교부 장관이 전화해서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면은 또는 중동 아시아 담당 국장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수습을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저는 더 야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장병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하신 발언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이은영 그렇죠. 소장님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대변인 나와서 방금 전에 현장에서 대통령하고 대통령을 이제 그 옆에 참모들이 확인을 했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주한 이란 대사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다는 건 얼마나 양국 간의 우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장금이 수출됐을 때 2009년에 시청률이 90%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70억 달러도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저기 택시 안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관계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악화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외교부가 왜 이걸 대응을 안 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외교부를 패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뉴욕에서의 뭐 이제 바이든 날리면 네. 발언하고 네. 좀 다른 부분이 그거는 이제 일종의 한마이크라고 하죠. 이렇게 혼잣말을 하거나 이렇게 실수할 때 이런 걸 그렇죠. 한마이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미국도 불쾌할 수는 있어도 외교 문제로 삼기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말실수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한마이크가 아니라 정제된 이제 어떤 연설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라도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길게 좀 설명을 이제 좀 일단 뭐 그게 얘기를 하셨고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네.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순방을 갈 때 외교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만 하시면은 크게 프로토콜에 어긋나는 것도 없고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외교부에서 올린 그 자료대로 안 하신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국가들이 즉각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쯤 지나서 이게 반응이 나왔고 그다음에 하루쯤 지나서 또 약간 에스컬레이터 돼서 NPT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북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는데 그 NPT 위반 아니냐 여기까지 나와서 그래서 이게 일정이 굉장히 막 돌아가는 속에서 이게 조금 늦게 저쪽에서 이란 쪽에서 대응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대응을 같이 좀 병행적으로 못했던 것 같고 이게 그 이란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부터 이미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된다 말을 네.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순방이 끝났는데 특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은영 소장님은 조금 네. 지금 더 악화된 상태까지 전개된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신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대통령의 그 발언을 많은 장병들도 듣고 있으면 참모들 이 외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의전관들이 비서관들이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의 관계를 몰랐다. 그럼 그게 이상해요. 저는. 그럼 현장에서 초로록 이제 가서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은 좀 아닌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좀 지금 바로 정정하는 것이 외교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그 필요한 일입니다. 예. 그걸 왜 아무도 안 했을까라는 게 더군다나 이게 풀 영상 촬영이 돼서 나간 거라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발언 전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보고서 이 부분을 밑줄 쳐서라도 이걸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누구도 몰랐을까? 그럼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이제 뭐 여러 평론하신 분들이나 전문가들도 해석이 분분한데 네.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감히 뭐 이런 좀 경직된 이게 자유로운 소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이게 외교부가 대응을 어쨌든 하긴 했어요. 지금 순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내일 끝나는 건데 그 맞초치를 한 게 지금 더 큰 문제였다. 조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배종찬 소장님이 저를 꾸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은 소장님 그게 하셨는데 지금 마음에 남았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저는 통큰 김준일로 생각했죠. 전 뭐 통큰 네. 감자 좋아하고요. 예. 예. 어쨌든 좀 그 이란에서 더 불쾌할 수도 네, 있겠다. 그렇게 돼서 예, 예. 이게 지금 뭐 하여간 그렇게 더 맞조치한 것 자체에 지금 대응이 완전히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단박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게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항주의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게 이란이고 그렇죠. 그럼요. 이게 과거에 여러 선박들이 사실상 이란 군에 의해서 납포되거나 억류된 상황이 있는데 우리 지금 민항기들 수출을 엄청 중동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배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한국 해운협회가 지금 공문까지 지금 그럼요. 보낸 상황이라서 실제 얼마 전에 예. 우리 선박이 그 이란 동결된 자금 때문에 그렇죠. 억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란과의 관계는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원칙대로 해소를 하면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주에도 또 있을 테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은영 소장님 패자. 저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예, 이게 지금 왜 패자인가요? 이게 김성태만 오면은 이제
이제 이재명은 끝난다. 이게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일단 구속은 됐어요. 근데 예. 공소장에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검찰 쪽에서 보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김성태 이 대표가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공소장에 빠졌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를 그 패자로 꼽았고요. 사실 우리 그 김준일 대표님께서 이런 걸 굉장히 해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기사도 많이 봤는데 이 대납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를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죠. 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낫도깨비 같은 기소하면 낫도깨비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이 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은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 돈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어서 기소 자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패자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이 기존에 예상됐던 것만큼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근거 자료가 있느냐면 그렇지는 또 않아 보여요. 그 부분은 검찰에 대한 좀 구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사실은 해봐야 또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일처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닐 수도 변호사비 있고요. 대납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어떤 가정으로만 속탄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의 의혹이라고 판단하고 밝히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근거 없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핵심은 이 부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건 그 돈을 받았다면 받았을 변호사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줬다면 쌍방울의 CB 이 전환사채가 뭔가 돈의 흐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뭔가를 했다 검찰은 뭔가 확보한 것이 있다 이게 아니라 누가 그 돈을 받은 변호사가 있다면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CB 전환사채가 규명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이 부분이 규명돼야 될 거예요. 받은 변호사가 아니고 맡은 변호사가 있죠. 이남식 변호사라고. 그분이 20억을 이남석 변호사. 예. 그분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준 거잖아요. 네. 뭐 요거를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1분 요약을 하자면은 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과거에 이제 이병철이라는 분이 사업가 최모 씨하고 같이 이태영 변호사라고 이분은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대법까지 변호했던 분인데 이분을 찾아가 가지고 뭐 3억 원만 받은 게 아니라 20억 원 전환사채까지 받았다면서요 하면서 녹취를 했어요. 이거 3번을 녹취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고발이 들어간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태영 변호사 계좌도 들여다보고 뭐 변호사협회 사무실도 보고 그랬는데 증거를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이병철 씨는 이제 병사로 사망하고 사업가 최모 씨는 이거 사실 아니고 부풀려서 얘기했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태영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대표로 있는 거기에 쌍방울에 20억 원이 이렇게 입금이 된 거를 확인이 돼서 이게 뭔가 봤더니 방금 했던 동료 변호사였던 이남석 변호사가 쌍방울에 M&A를 추진을 한 M&A에 관여를 하면서 중간에 잠깐 맡아둔 돈이었는데 네. M&A가 무산이 되면서 20억 원을 다시 쌍방울 측에 반납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럼 M&A 시도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예. 변호사비로 받았는 건데 이거를 M&A로 핑계를 댄 거냐 네. 이거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지금 사안인데 이게 네. 벌어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거 검찰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네. 의아하다 왜 이걸 확인 안 하고 있지 뭐 이런 예.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진행을 제가 할까요? 아니요. 아니 너무 이게 왜냐하면 맨날 헷갈려서 사람들이 요약이 깔끔해가지고 예. 왠지 제가 진행을 하고 두 분이 성자패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않을까. 호시탐탐 이런 식으로 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재윤 진행자한테 하십시오. 저는 어차피 오늘 1회 랩탑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앵커분들이 자리를 못 비워요. 그러니까요. 언제 또 차지하려고. 이게 굉장히 몸은 크신데 굉장히 민첩하세요. 이럴 때는 바람같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몸은 곰인데 네. 행동은 치타다. 아 치타다. 네네. 유승민 의원하고 친하십니까? 치타. 유치타. 아 그렇습니까? 예. 별명 유치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승부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 승부처 뭔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승부처를
이재명 대표의 추가 소환 부분,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 부분이 사실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슈퍼위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다음 주까지. 예. 다다음 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소환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불응할 것이라고 봤는데 선뜻 마포구 망원시장에서의 민생행보 가서 바로 가겠다. 근데 예. 27일이 아니라 그것도 뭔가 의미부여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전을 시도하느냐, 이게 과연 반전이 되느냐,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동되지 않고 변호인 한 명하고만 단촐하게 가겠다. 이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했던 이거 혼자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조언을 따라서 가는 거라면 어떻게 또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저는 이게 승부처가 될 거고, 한편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의 이 거취 문제, 이른바 나대 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대 파장.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파장. 그 윤석열 대통령은 또 내일 또 귀국을 하거든요. 21일 토요일에 귀국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내일이죠. 그렇죠? 예, 내일이요. 예. 내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설 연휴 명절 동안에 명절 민심도 중요하고 순방 효과도 중요한데 과연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이 당권 도전 파장이 어떤 식으로, 또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고 출마율이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다음 주에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토요일 28일에 네. 내가 나가겠다. 투표하겠다고 검찰이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도 아직도 신경전이 좀 아직 있어요. 조율이 안 됐다 그랬어요, 검찰이.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은영 소장님은 그거? 그거 나가는데 근데 날짜 갖고 사실 신경전 벌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토요일 날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검찰 쪽에서. 검찰도. 아니, 근데 예. 특수부는 지금 반나절 없어요, 사실. 그래도. 예. 아니 근데 어디서 들리는 이야기는 오전 9시 반이냐 10시 반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추가 소환, 나경원 거치 요거를 승부처로 배 소장님이 꼽아 주셨고, 네. 자, 이은영 소장님, 네. 자 어떤 거 승부처로 저는 꼽아주셨어요? 간첩단 사건을 꼽았는데요. 예. 지금 이게 최근에 한노총하고 민노총을 다 같이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이어서 민노총 간부가 북과 접촉해서 공작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북풍, 옛날에 우리가 북풍이라고 하는 그 색깔론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요거를 지금 주도한 게 국정원의 비서실장 소속의 방첩센터에서 이걸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좀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정원이 최근에 인사 문제로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말이 많았죠.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인사 문제를 다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 작품이 지금 결국은 이게 또 북풍이냐 또는 색깔론이냐, 이게 또 다른 마녀 사냥과 메카시즘을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양대 노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격분했어요. 3월, 그러니까 곧 우리는 이제 총 파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격앙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앞으로 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승부처로 꼽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이게 좀 약간 북한과의 뭔가 연계성, 그걸 지금 또 들여다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대북 송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그 김성태 대표가 줬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 개인 돈을 줬다는 얘기도 있어서 요게 다 섞이면은 또 새로운 공안 정국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걸 꼽았습니다. 저도 예, 예. 이은영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조홍천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대북 송금이 더 민감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연계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또 감안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 내부는 이제 국내가 있었던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가 않는 것일 테고, 그다음에 예. 북한이 있는데 이 북한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경찰로 넘어간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래도 내년 1월에 그렇죠. 넘어가기로 예정돼 있죠. 예정돼 정확하게. 있는 것을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은 사실은 산업 쪽에 더 치중을 하겠다, 방점을 두겠다 그런 얘기가 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켜주냐면 안보 강화냐, 이게 말하자면 잡히지 않는 간첩을 잡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안 공세인지, 또는 지금 민주노총 압수수색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첩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동 개혁과 관련,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구도인데 저는 철저하게 이건 오해를 사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구분해야 됩니다. 간첩을 잡는 일이면 간첩만 잡아야 되지. 자꾸 111 전화번호하고 112 전화번호하고
113 전화번호가 혼돈돼서는 안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요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 노조 때리기로 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냐. 근데 그게 섞여 있어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일단은 뭐 간첩이나 이를테면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어디에 소속돼 있든 잡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에는 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런데 최근에 또 뭐 건설 노조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불법이 있다라고 또 예. 압수수색하고 민주노총하고 이런 것들에 또 의구심을 그리고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의구심을 좀 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새 벽두부터 너무 지금 그러게요. 너무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